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한 차례 더 미루려 했던 이재명이 재판부의 연기 불허로 결국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장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기소 후 7개월 만에 대장동 본재판에 출석한 이재명이 한번 안아주고 싶다며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법정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레이션인지, 포옹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자, 이미 알려졌다시피 이재명 측은 지난달 15일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차례 재판을 미룬 바 있고,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판을 예정대로 열기로 하면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줄곧 병원에만 머물고 있는 이재명이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검찰이 이 건으로 이재명을 기소한 것은 지난 3월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6번이 열렸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1심 선고에만 1,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주 2회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측이 요구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검찰의 집중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식 이후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역시 지팡이를 짚고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 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라,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출입구 앞에는 여느 때처럼 지지자와 반대자 100여 명이 모여 고성을 지르는 등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일부는 상대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재판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한번 안아주고 싶다며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법정에서 끌어안았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레이션일까요? 자, 일단 상황부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본재판에서 이재명은 재판 진행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정진상 씨와 신체적 접촉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정진상 씨의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전혀 접촉할 수 없었다라며 이 법정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를 하지 않을 테니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2의 재판부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며 허락을 했고, 재판이 종료되자 이재명이 정진상의 등을 두드려주고 끌어안은 뒤 악수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지난 7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석방된 정진상 측이 이재명과 만날 수 있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진상은 구속 5개월 만인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았는데,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진상 측은 공동 피고인인데도 접촉을 막는 건 방어권 제한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몰래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검찰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맞붙었습니다. 자, 결국 다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재판부는 현재 보석 조건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이재명과 따로 만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재판장에서 정진상과 조우한 이재명이 재판부에 정진상을 안아주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재명과 정진상이 포옹하는 시츄레이션이 법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재명이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측근으로 인정하는 정진상을 오랜만에 보고 감격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름 철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정진상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거의 모든 혐의에 함께 연루되어 있고, 같은 측근이었던 유동규가 돌아서면서 이제 이재명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은 정진상 정도가 유일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11월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천화동인 사후 소유주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하게 함으로써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제밖에 이재명은 역시 정진상, 유동규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 도계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게 4,895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 도계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그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재명은 정진상과 공모해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숨기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하고 죄를 묻는 길목길목에 정진상이 버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진상이 방패막이다 이런 것인데요. 원래 방패막이가 2개 있었죠. 자, 앞서 설명해드린 이재명의 주요 혐의를 보면 정진상과 함께 유동규 씨의 이름이 꼭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좌진상 우동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재명을 지탱해왔던 게 좌진상 우동규였지만 아시다시피 유동규 씨가 이재명과 척을 지게 되면서 오른쪽에 구멍이 났고 이제 남은 건 좌진상뿐입니다. 따라서 자, 오늘 이재명의 포옹은 따뜻한 포옹이라기보단 무언의 압박, 즉 지금까지 그래왔듯 입을 닫아라 라는 무언의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재명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자, 오늘 재판 상황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자면 검찰 측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한 공소사실 설명이 끝난 뒤 이재명 측은 12시 이후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전 11시 48분쯤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재명의 기본 전략은 재판 지연이죠. 부디 재판부가 정치적 부분에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 짓는다는 사명감으로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